단돈 1,000원짜리 호박을 이것과 같이 먹었더니 줄어들던 근육이 되살아나고 혈관이 깨끗해졌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호박은 그저 국이나 찌개에 넣는 평범한 밥 반찬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사실입니다. 호박은 중국을 거쳐 조선 후기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영양이 풍부하고 재배가 쉬우며 국이나 찜, 전으로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 당시 왕실은 물론 민가에서도 널리 재배됐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사랑받는 채소가 되었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오래도록 사랑받아온 호박에는 과연 어떤 놀라운 효능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호박이 우리 몸에 주는 5가지 건강 효능과 그 효과를 2배로 높여주는 음식, 그리고 꼭 피해야 할 음식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호박의 대표적인 효능 첫 번째는 혈압 조절입니다. 혹시 혈압이 높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특별한 증상이 없어 그냥 넘어가신 적이 있으신가요? 고혈압은 조용한 살인자라는 별명을 가진 무서운 질환입니다. 초기에는 아무 증상이 없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상황을 불러올 수 있죠. 혈압을 안정시키는 핵심 영양소가 바로 칼륨입니다. 칼륨은 몸속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해 혈관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나트륨은 소금 속에 들어있는 성분인데 짭짤한 음식을 자주 먹다 보면 혈관이 긴장되고 압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럴 때 칼륨이 충분히 들어오면 나트륨이 몸 밖으로 나가면서 혈관 벽의 긴장이 풀리고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신장 기능이 떨어져 나트륨 배출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칼륨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호박 100g에는 약 260mg의 칼륨이 들어있어 하루 반 개만 먹어도 꽤 많은 양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수분 함량이 90% 이상이라 혈액을 묽게 만들어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줍니다. 시금치, 토마토, 감자도 칼륨이 많지만 호박은 소화가 잘 되고 자극이 적어 위가 약한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된장국에 넣으면 된장의 나트륨을 칼륨이 보완해주고 볶음 요리는 기름을 적게 써도 맛이 좋습니다. 여름에는 살짝 데쳐 무침으로 먹으면 시원하고 혈압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단 신장질환이 있는 분은 칼륨이 혈액에 쌓여 부정맥이나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 상담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눈 건강 보호입니다. 혹시 요즘 가까운 글씨가 잘 안 보이고 눈이 쉽게 피로해지시나요? 나이가 들면 눈의 수정체와 망막이 서서히 노화되어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심하면 황반변성이나 백내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죠. 호박에는 루테인과 베타카로틴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루테인은 눈의 중심 부인 황반을 보호하고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로 변해 시력을 유지하고 야맹증을 예방합니다. 비타민 C와 E 같은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눈 속 활성산소를 줄여 수정체의 혼탁을 막아줍니다. 미국 안과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루테인과 제아잔틴을 충분히 먹은 그룹은 황반변성 위험이 40% 이상 낮았다고 합니다. 호박은 가격이 저렴하고 구하기 쉬워 꾸준히 먹기에도 좋습니다. 기름에 살짝 볶으면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높아지고 달걀과 함께 부치면 루테인 흡수도 좋아집니다. 특히 전자기기를 많이 쓰는 요즘 하루 한 번 호박 반찬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눈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혈당 안정입니다. 당뇨병은 혈당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혈관과 장기에 손상을 주는 만성 질환입니다. 특히 혈관이 손상되면 심장병, 뇌졸중, 시력 저하, 신장질환 등 전신 건강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발의 괴사나 절단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혈당 관리는 단순한 식습관 문제가 아니라 건강 수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호박은 당 지수가 매우 낮아 섭취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혈당 친화형 채소입니다. 특히 100g당 약 20칼로리로 열량이 낮아 체중 관리에도 유리합니다. 체중이 안정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그 결과 혈당 조절이 더 쉬워집니다. 호박 속에 들어있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소장에서 당의 흡수를 늦춰 식후 혈당이 급상승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여기에 풍부한 마그네슘은 인슐린이 세포 안으로 포도당을 잘 운반할 수 있도록 도와 혈당 조절을 한층 원활하게 만듭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인슐린 작용이 둔화되어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더 높아질 수 있는데 호박은 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호박은 맛이 순하고 부드러워 여러 가지 요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호박전, 호박볶음, 된장국, 샐러드 등으로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 식단의 지루함을 줄여줍니다. 당뇨 환자에게 가장 어려운 점이 꾸준한 식습관 유지인데 호박은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장점이 있어 이를 극복하기 좋습니다. 다만 조리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설탕이나 간장을 많이 사용하면 혈당 관리가 반감되므로 가능하면 소금 대신 새우젓, 된장, 다진 마늘을 사용해 간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름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찌거나 데치는 방식을 선택하면 열량과 포화지방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호박에 두부나 버섯을 함께 넣어 조리하면 영양 균형이 더 좋아집니다. 두부의 단백질은 근육량 유지에 도움을 주고 버섯의 베타글루칸은 혈당 상승에 기여합니다. 다음은 뼈 건강 강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뼈의 밀도가 서서히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에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져 골다공증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골다공증은 뼈가 약해져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는 질환으로 골절 후 회복이 더디고 거동 불편으로 근육이 줄어들어 전신 건강에 급격히 나빠지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50세 이상 성인의 칼슘 하루 권장량을 약 1200mg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평균 칼슘 섭취량은 이보다 훨씬 낮아 대부분 만성 칼슘 부족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박은 칼슘 함량 자체는 높지 않지만 칼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흡수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그 이유는 호박 속에 마그네슘과 비타민 K가 함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마그네슘은 칼슘이 뼈로 잘 흡수되도록 돕고 비타민 K는 칼슘이 뼈 속에 머물게 하여 배출되지 않도록 유지시킵니다. 결국 뼈 건강은 칼슘 하나만 잘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K, 삼총사가 조화를 이루어야 잘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호박은 섬유질이 부드럽고 수분이 많아 치아가 약하거나 소화력이 떨어진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칼슘이 충분하면 뼈만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치아 건강에도 좋고 근육 수축과 신경 전달 기능이 안정됩니다. 반대로 칼슘이 부족하면 쉽게 피로해지고 근육 경련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칼슘이라도 흡수율이 낮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칼슘은 비타민 D와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호박 요리를 먹을 때는 햇볕을 조금이라도 쬐어 비타민 D의 합성을 높이거나 달걀이나 연어, 버섯처럼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근육 건강입니다. 혹시 예전에는 쉽게 들던 장바구니가 요즘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차는 경험, 나이가 들면서 점점 흔해지게 됩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근감소증입니다. 근감소증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해마다 조금씩 줄어드는 현상으로 60세 이후에는 매년 약 1%씩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힘이 빠지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근육이 줄면 균형감이 떨어져 넘어질 위험이 커지고 골절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기초 대사량이 줄어 비만과 당뇨병 위험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근육 건강을 지키려면 단백질 섭취와 함께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미네랄 섭취가 중요합니다. 호박에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해 근육이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지원합니다. 칼륨은 근육세포 안팎에 전해질 균형을 맞춰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고 마그네슘은 근육 경련을 예방하며 피로회복 속도를 높여줍니다. 또한 호박은 수분 함량이 90% 이상으로 운동 후 탈수로 인한 근육 경직이나 경련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밤에 종아리 쥐가 자주 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근육 회복에 필수적인 비타민C도 호박에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을 촉진해 근육 조직과 힘줄을 강화하고 손상된 근육세포의 회복 속도를 높여줍니다.
여기에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 달걀, 생선을 곁들이면 근육 합성에 필요한 재료와 보조제가 한꺼번에 공급되게 됩니다. 근육 건강을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와 함께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15분 정도라도 가벼운 아령 들기,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 계단 오르기 등을 꾸준히 하면서 호박 같은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오래도록 건강한 움직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유익한 호박. 그런데 이런 호박의 효능을 2배로 올려주는 기적 같은 식품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부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속 근육량은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의학적으로는 60세 이후 매년 약 1%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근감소증이라 부릅니다. 근육이 줄면 힘이 떨어지고 걷는 속도가 느려지며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지고 부상을 당할 위험이 커집니다. 심하면 낙상 후 골절로 이어지고 이후 거동이 불편해져 건강 전반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근육 건강을 유지하려면 무엇보다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구성하는 건축 자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 식품은 치아가 약하거나 소화력이 떨어진 어르신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두부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두부는 콩 단백질로 만들어져 지방 함량이 낮고 위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특히 두부 속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들어있어 근육 합성에 무엇보다 유리합니다.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죠. 그 중에서도 두부에는 류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류신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는 스위치 역할을 하며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일정량 섭취하면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류신 필요량은 늘어나는데 두부 한 모만 먹어도 상당량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호박과 두부를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큽니다. 호박 속 칼륨과 마그네슘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원활하게 하고 비타민C가 단백질 합성을 도와 회복 속도를 높여주게 됩니다. 쉽게 말해 두부가 근육의 벽돌이라면 호박은 그 벽돌을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시멘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조리법도 다양합니다. 호박 두부국은 부드럽고 따뜻해 아침 식사로 좋으며 호박 두부 조림은 간장을 적게 쓰고 마늘과 파를 넣어 담백하게 조리하면 저염식으로 맛도 좋습니다. 하루 단백질 권장량은 체중 1kg당 약 1g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60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두부 한 모에는 25에서 30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으니 나머지는 달걀, 생선, 콩류 등으로 채우면 됩니다. 호박과 함께 먹을 때는 기름을 많이 쓰지 않고 간을 약하게 해서 드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건강에 좋습니다. 두 번째는 연어입니다. 우리 몸속의 혈관은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도로이자 노폐물을 회수하는 통로가 되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혈관벽에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쌓여 점점 좁아지고 탄력을 잃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동맥경화라고 하며 심근경색과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지키려면 무엇보다 혈관 속 기름기를 줄이고 염증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때 강력하게 추천하는 식품이 바로 연어입니다. 연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오메가3는 혈중 중성지방을 낮추고 혈액을 묽게 만들어 혈전 생성을 억제합니다. 또한 혈관벽의 염증을 완화해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돕습니다. 연어 속 오메가3는 EPA와 DHA 형태로 존재합니다. EPA는 혈관 속 기름기를 줄이고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DHA는 뇌세포와 신경세포를 건강하게 유지시켜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즉 연어 한 점에는 심장과 뇌 건강을 동시에 지키는 이중 효과가 담겨 있는 셈입니다. 연어에는 붉은색을 띠게 하는 색소 성분 아스타잔틴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아스타잔틴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 그 힘이 비타민 E의 500배, 비타민 C의 6000배에 달합니다. 이 성분은 혈관의 노화를 늦추고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 손상을 예방합니다.
호박과 연어를 함께 먹으면 혈관 건강 시너지가 훨씬 커지게 됩니다. 호박 속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해 혈압을 낮추고 연어의 오메가3가 혈관 속 기름기를 청소하는 이중 청소 효과가 나타납니다. 연어는 주 2, 3회 한 번의 손바닥 크기, 그러니까 약 100에서 120g 정도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단 혈액 응고제를 복용 중이거나 수술 예정인 분은 의사와 상의 후 섭취해야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멸치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뼈 건강이 점점 위태로워집니다. 뼛속 칼슘이 서서히 빠져나가면서 강도가 약해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생기는 골다공증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골절이 한 번 발생하면 회복이 더디고 장기간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근육이 빠르게 줄고 전신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려면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평균 칼슘 섭취량은 여전히 권장량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칼슘 부족을 효과적으로 채워줄 최고의 식품이 바로 멸치입니다. 멸치는 10g만 먹어도 우유 한 컵에 해당하는 양의 칼슘을 섭취할 수 있을 정도로 칼슘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칼슘만 먹는다고 해서 뼈 건강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칼슘이 빠르게 잘 흡수되려면 마그네슘과 비타민 D가 필수적입니다. 마그네슘은 칼슘이 뼛속으로 잘 들어가도록 돕고 비타민 D는 칼슘이 뼈에 머물게 하여 배출되지 않도록 유지합니다. 게다가 햇볕을 쬐면 체내에서 비타민 D 합성이 촉진되어 멸치 속 칼슘 흡수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여기에 호박을 곁들이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호박 속 마그네슘이 멸치의 칼슘 흡수를 돕고 부드러운 식감이 멸치의 비린 맛을 줄여줍니다. 특히 호박 멸치볶음이나 호박 멸치찌개는 뼈와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훌륭한 메뉴입니다. 성인의 하루 권장 칼슘 섭취량을 멸치 30g이면 거의 충족할 수 있지만 멸치는 나트륨 함량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데치거나 조리할 때 간을 약하게 하면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멸치는 뼈 건강을 지키는 칼슘의 제왕이지만 호박과 함께 조리하면 칼슘 흡수율이 높아져 골다공증 예방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 조합을 꾸준히 식단에 포함시키면 노년기에도 튼튼한 뼈와 건강한 움직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호박의 효능이 생각보다 무궁무진하죠. 하지만 이렇게 좋다고 해서 무작정 많이 드셨다간 오히려 탈이 날 수 있으니 적당량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다음에 소개할 식품들과는 가급적 같이 드시지 않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는 양파입니다. 호박은 부드럽고 수분이 많아 위가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채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양파를 곁들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양파에는 알리신과 다양한 유황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강력한 항균, 항염 작용을 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강한 화합물은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파 특유의 매운맛은 프로스타글라딘이라는 물질의 생성을 촉진해 위산 분비를 늘리는데 이는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분들에게 속쓰림, 복부팽만,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파에는 푸르탄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위에서 잘 분해되지 않고 대장에서 발효되면서 가스를 많이 생성해 복부팽만감과 잦은 방귀를 유발합니다. 위가 예민한 분들이 호박과 생양파를 함께 먹으면 부드러운 호박이 주는 장점이 상쇄되게 되고 오히려 소화불량이 심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렇다고 양파를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히 익혀서 드시면 황화합물이 분해되어 매운맛과 위 자극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호박과 양파를 된장국에 넣어 오래 끓이거나 볶음 요리에 넣어 부드럽게 조리하면 두 채소가 모두 위에 부담 없이 소화됩니다. 결론적으로 위 건강이 약하거나 소화 장애가 있는 분은 생양파와 호박의 조합은 피하고 반드시 익혀서 부드럽게 조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호박은 칼륨이 풍부한 채소입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해 혈압을 낮추는 좋은 역할을 하지만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과부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바나나 역시 칼륨 함량이 매우 높은 과일입니다. 100g당 358mg의 칼륨이 들어있어
호박과 바나나를 한 끼에 함께 먹으면 칼륨 섭취량이 단번에 높아지게 됩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칼륨이 혈액에 쌓이는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고, 이는 손발 저림, 근육 약화, 심하면 부정맥과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바나나는 당분이 많아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당뇨를 가진 어르신이 호박 요리 후 바나나를 후식으로 드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무디처럼 액체 형태로 먹으면 흡수가 더 빨라져 혈당 변동폭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신장이 건강한 분이라면 가끔 바나나를 먹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호박처럼 칼륨이 많은 식품과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체 과일로는 칼륨 함량이 낮은 사과나 배, 복숭아를 드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다음은 치즈입니다. 호박은 비타민, 수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노화를 늦추는데 좋은 채소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치즈를 자주 곁들이면 오히려 노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치즈는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포화지방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포화지방은 혈관에 콜레스테롤을 쌓아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피부와 장기에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세포 노화가 빨라지게 됩니다. 또 치즈는 나트륨 함량이 높아 체내 수분을 빼앗고 혈관벽을 딱딱하게 만들어 혈압을 올리게 됩니다. 가공 치즈에는 보존제, 유화제, 산화방지제 같은 첨가물이 들어있는데, 이들은 활성산소 생성을 촉진해 피부주름, 기미, 탄력 저하뿐 아니라 관절염과 치매 같은 노인성 질환 위험도 높이게 됩니다. 물론 치즈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방과 나트륨 함량이 낮은 저지방 모짜렐라나 리코타 치즈를 가끔 소량 곁들이면 칼슘 보충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호박 요리와 함께 먹는 것은 줄이고 대신 두부나 아보카도, 견과류처럼 건강한 단백질과 지방을 공급하는 식품을 함께 먹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